박수칩시다. 안녕하세요. 권익공법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요. 우리가 이제 오늘 하루 공부할 거는요. 이제 부동산 공법, 이상공 공법, 그림체계도라는 수업이에요. 일단 오늘 수업을 진행하는 자료는 요거예요. 저 체계도가 있을 거예요. 9장 붙여놓은 책이 있거든요. 요게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될 거고, 오늘은 요 체계도만 할 거예요.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흐름을 몰라가지고 하니까 요것만 하고요. 나중에 뒷부분은 이제 용어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용어 부분은 이제 공부하시면서 나중에 한 번 더 또 할 거예요. 한 4시간 정도. 그래서 우리가 원래 나눠서 봤었는데, 같이 봤었는데, 요번에 이제 우리를 좀 나눠서 볼라 그래요. 초반에 요즘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잘 이제 이 부분을 체계를 몰라서 스타트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원래 올 계획이 아니었는데 번개 특강을 하게 됐어 갑자기 그냥.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도움 되시라고 하는 거니까 뭐 돈 받는 거 아니니까요. 염려하지 마시고요. 이것도 무료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동영상 보시는 분들이 이거 없다고 어떻게 됐습니까?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이걸 동영상 보시는 분은 받아보신 분도 있고 못 받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못 받으신 분들은 나중에 이벤트 할 거니까 그때 신청하시면 되고요. 제가 수업하다가 중간중간에 그림책에 페이지 적어줄 거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없는 분들은 그림책 제 거 이거 놓고 같이 보시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 페이지 불러줄 거니까 너무 뭐 염려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뭐 공부할 자료가 없는 게 아니라 공부할 시간이 없고 의욕이 없는 거지. 그렇죠?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 하나하나 내용 대용할 건데요. 일단 오늘 펼쳐놓을 거는요. 넓어가지고 이거를 한꺼번에 펼쳐놓으면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쪽 접어봐요. 이렇게. 이렇게. 접어봐요. 됐죠? 그러면 요 앞에 이렇게. 일단 이렇게 해놓읍시다. 4장. 이게 펼쳐놔요. 일단 1교시는 이렇게 4장만 펼쳐놓읍시다. 그럼 책상에 딱 맞아요. 이렇게. 일단. 됐죠? 4장, 이렇게. 그럼 이게 전체가 보입니다. 내용 자체가. 그럼 오늘 우리가 이상공공법 그림체계도 내용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다시 얘기합니다만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공법을 공부할 때 처음에 접근을 어떻게 하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뭘 배우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 뭘 얻어가시면 좋으냐면 뭐 내용을 많이 외워가세요가 아니고요. 우리가 앞으로 뭘 공부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만 인지하고 가셔도 너무너무 훌륭한 수업이 되실 거예요. 그렇죠? 오늘 뭐 시험 나올 거 쪽지게로 찝어주는 그런 수업이 아니에요. 오늘은요.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죠? 봐봐요. 그러면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요? 권익공법이 합격을 응원한다고 돼 있잖아요. 응원해요. 우리 몇 회 시험이에요? 그건 다 알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언제 시험 보는지 35회 때 우리 볼 거고요. 그렇죠? 우리는 10월 26일이죠. 그렇죠? 그때 아마 시험 봐서 합격증 받게 될 겁니다. 그렇죠? 우리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마세요. 될 거니까. 그렇죠? 되겠어? 이러면 안 되더라고요. 그냥 된다 생각하시는 것이 훨씬 좋겠죠. 오늘도 보니까 320여일 남았더라고요. 시험 날짜가. 그렇죠? 많이 남았네요.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정말 금방 가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뭘 알고 보냈는지 누가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뭐 학생생 분인 것 같은데 뻥튀기로 2만 원을 보내줬어요. 뒤에 있죠 저기. 지나가 드세요. 맛있더라고요. 그렇죠. 드시면서 내가 든 거 아니에요. 누가 창조해 줬어요. 드시라고. 어쨌든 고마운 일입니다. 됐어요. 그럼 오늘은 첫 번째 내용부터 보시면은요. 6가지 법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뭘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흐름을 보는 시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항상 표현을 뭘로 하죠? 그림으로 뭘 공부하는지 알려드리는 수업을 제가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첫 번째 지금 1교시를 진행할 때 여러분이 요 책에도 펴놓을 것은요. 요만큼만 펴놓으시면 돼요. 일단 요만큼만. 그렇죠? 그리고 이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 볼 거고 이게 어떻게 개연성 있게 연결돼 있는가라는 부분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매번 얘기할 때 항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터 설명을 드리죠. 뭐라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작. 우리 지금 시작한 지 5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죠? 5분. 5분. 지금 시작했어요. 봐봐요. 그래서 너무 화난 얼굴 하지 말고요. 이쁘게 뭐라고요? 12문제가 나오는 첫 번째 법이에요. 대부분들이 제가 이 법을 첫 주차에도 설명드렸다시피 가장
40문제 중에서 30%가 나오는 법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보통 8주가량 수업을 한다면 한 3주나 4주 정도 이 법을 공부를 해요, 우리가. 근데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우리 공법이라는 과목이 과연 무슨 과목일까요? 매번 설명드립니다만 공법은 뭐다? 그쵸.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항상 제가요. 뭐라고요?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이다. 그럼 우리가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은 부동산 공법을 배우게 되는데 그 규제를 할 때 주로 많이 써먹는 방법이 뭐다? 까먹었다. 뭐라고요? 계획을 만든다는 거예요. 계획을 만든다. 그래서 오해하지 말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국토를 계획하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을 규제하는 걸 배우는 건데 규제할 때 가장 많이 써먹는 방법은 그거를 계획을 만들어 규제를 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계획이 나오면 뭐라고 이해하자? 계획이 나오면 규제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시작. 계획이 나오면 규제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봐요. 길게 얘기하면 그러면 국토를 뭐 하자는 거죠? 계획을 하자. 뭐 하려고?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렇죠? 길게 얘기하면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시작.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걸 정한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 거고 12문제가 나오는 전체 시험 범위의 30%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들이 국토계획법을 가장 많이 공부하고요. 가장 또 베이스로 까는 법이기도 하고요. 근데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20년 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국토라는 거를 직접 계획하는 거는 뭐다? 사실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럼 국토를 직접 계획하는 게 어려우니까 국토를 이루는 뭔가 기초 단위를 좀 계획해 볼까? 그럼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서울이라면 서울시. 전국에 이런 도시가 몇 개가 있다? 120여 개 도시가 있습니다. 전국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 전국의 모든 도시마다 도시에 대해서 뭘 만들죠? 계획이라는 것을 도시에 대해서 만들므로 인해서 그렇죠? 도시를 계획으로 규제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서울시란 도시에서 계획을 해서 무엇을 규제할 거냐라는 걸 배우는 게 사실은 대부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법률의 주요 내용이 되어져요. 그럼 실제는 뭐다? 국토를 계획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라는 도시를 단위로 계획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그렇죠? 그러면 도시계획 나올 때 단어 나오면 뭐라고 이해하자? 도시라고 나왔을 때 도시의 의미는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계획해서 뭘 규제코자 하는가 라는 걸 공부하는 게 대부분의 이 법의 내용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봐요. 우리가 봐요. 서울시라는 관할구역에 만드는 계획이면 뭐다? 그게 도시계획인 거죠. 그럼 실제는 국토계획이 아니라 도시계획을 배우는 대부분이에요. 그럴 때 그 도시계획을 여러분이 이해할 때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바로 밑에 있는 거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 보여집니다. 그럼 봐요. 항상 이 부분 제가 얘기할 때 도시관리계획은 뭐라 했어요?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했었죠.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규제코자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간단히 얘기하자면 도시관리 계획 요걸 배우는 게 우리 부동산 공법의 뭐다? 대부분의 내용이다 라고 봐도 무리가 없다는 거죠. 그럼 이게 모든 것의 핵심이에요. 제가 그래서 책에도 정 가운데에다 이 그림을 배치해 놓은 거야 내가 지금. 그죠? 우리 봐봐요. 부동산 공법이라는 거 되게 어려워하시지만 사실은 다 뭐냐면 서울시란 도시면 서울시장이, 고양시란 도시면 고양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코자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하나 배우는 게 현재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럼 봐봐요. 일단 제가 사진 좀 몇 장 좀 보여드릴게요. 봐요. 그럼 예를 들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라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내용들을 본다 한다면 국토를 직접 계획할 수는 없으니까 사진 좀 볼게요. 일단요. 우리가 계획을 만들 때 기초 단위로 계획을 하게 되는데 일단 수도권 일대 동네를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보통 대표적으로 여기 서울시, 그죠? 서울시
이런 서울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양시도 있고 여기 김포시도 있습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 영종도 사시는 분들은 김포가 더 가깝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와야 되니까. 그렇죠? 어쨌든 그러면 우리 고양시, 그러면 여기서 서울시란 도시, 고양시란 도시, 김포시, 인천시, 파주, 양주, 다 남양주 뭐가 되죠? 다 그 도시마다의 뭘 만들어요? 도시에 대한 계획이라는 걸 만들게 돼요. 해봐 말이에요. 도시계획. 시작. 도시계획 길게 얘기하면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코자 하는 거. 그 계획으로 현재 뭐다? 서울시라는 모습을 만들어 다리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도로도 만들고. 그러면 서울시란 도시, 고양시란 도시는 커요? 됐다 커요? 어려워요? 됐다 커요? 그러면 됐다 크니까 도시에 대해서 뭐부터 하냐면 우리가 스케치를 먼저 해요. 그 스케치를 먼저 하는 계획을 도시 기본계획이란 말을 쓰게 돼요. 뭐라고요? 기본계획. 그럼 기본계획으로 도시의 스케치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뭐 하죠?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이라는 거를 만들어주고 그 도시관리 계획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규제가 되어져요.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은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 현재 서울시의 모습을 뭐다? 만드는 거예요. 규제하고 도로 만들고 공원 만들고 아파트 지을 땅, 문화재 보존할 땅 등등을 정하는 거죠. 그렇죠? 뭘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그러면 대표적으로 봐요. 서울시 안에 도로 같은 게 있다면 서울시 안에 도로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계획해서 규제해서 만들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와 같이 여러 도시에 걸려져 있는 길이 있어요. 자, 오늘 아침에 타고 온 거 서울 외곽순환도로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차 한 개도 안 막혀요. 그렇죠? 아침에 지금 나 40분 만에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120km 밟았는데 나보다 먼저 간 놈이 있더라고. 세상에 뭐 이렇게 빨리 가? 어쨌든 그러면 이와 같은 도로는 서울시장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겠죠. 그렇죠? 이런 거를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래 우리가요? 광역시설이란 말을 써요. 말해 광역시설. 그러면 여러 도시에 걸쳐 있는 기반시설이면 광역시설이라고 하고 이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는 뭘 정한다? 광역계획권이라는 걸 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광역계획권 잡아주고 거기에 뭐다? 만드는 계획이 바로 광역도시계획인 거예요. 그럼 봐요. 아, 계획은 규제를 위한 건데 그 계획이 어디에 만들어지는가? 라는 걸 봐야 되겠네. 뭐라고요? 계획은 규제를 위한 건데 어디 만들어지는 건가? 그럼 봐요. 광역시설을 체계적 정비하기 위해서 광역계획권 정해지면 거기 만드는 계획이 뭐다? 광역도시계획인 거고 서울시라는 관할구역에 뭐다? 만들어지는 계획이라면 그건 도시계획이구나. 그럼 도시계획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구분할 수 있구나. 그리고 맨 위에 뭐가 된다? 아, 국가계획이라는 게 있어서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뭐 하죠? 아, 수립하는 계획이라고 한다면 우리 뭐라 부른다? 이거를 국가계획이라 부르는구나. 말 국가계획. 였습니다. 그럼 내용에서 국가계획 관련된 거를 먼저 배우게 된다. 그럼 뭐라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국가계획이 나오면 전국에 대해서 국장이 담당해서 만드는 계획인 거니까 계획의 범주를 이해해 본다면 이게 국가계획, 광역계획권 정해지고 만드는 것은 광역도시계획, 서울시란 관할에 만드는 건 도시계획이 되어지는 거고 도시계획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계획은 위에 있는 계획에 적합해야 되는 거고. 내 말 아시겠죠? 그게 기본적인 계획의 지위가 되어지는 부분이겠죠. 그렇죠? 그럼 봐봐요. 만약에 서울시 안에요. 서울시 안에 이와 같은 도로가 있었어요. 그럼 서울시 안에 있는 도로나 서울시 안에 있는 거는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정하죠. 그러면 그 정한 걸 뭐라 부른다?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이라 불러요. 도시계획 시설. 만약에 서울시 안에 A라는 자의 토지가 있는데 A라는 자가 서울시장이 서울시 안에 도시관리 계획으로 도로를 만든다고 했을 때 땅을 순순히 내주진 않겠죠. 계획으로 규제를 해야지만 땅을 뺏어다가 도로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가 되죠? 기반시설을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한 건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고, 그리고 기반시설 중 파란색 여러 도시에 걸쳐 있는 걸 뭐라 한다? 광역시설이라고 하고, 이거를 광역계획권 정하면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관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서울시 안에 봐봐요. 서울시 안에 여기 예를 들어서 서초구 일대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 서초구의 재개발 재건축은 서울시의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그럼 서울시 일부에 필요한 계획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일부에 만드는 도시관리계획을 뭐라 부르죠? 이걸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 지구단위 계획을 잘 이해한다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그 동네 중개업하기가 아주 수월하다. 요 동네 서초동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는 스타벅스 같은 거 못 들어오게 하겠다. 그렇죠? 목욕장 못 들어오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뭐다? 용도를 제한하고 높이를 제한하고 서울시 일부에 대한 구체적인 도시관리계획을 만드는데 이걸 뭐라 불러? 지구단위 계획이라 부른다. 그럼 봐요. 한 번 더. 한번 움직여봐요. 눈 뜨고.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 도시계획, 그 다음 지구단위계획. 이런 식으로 계획이 점점 구체화되는구나. 우리가 부동산 공법을 공부한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이 계획을 어디에 만들고 계획으로 무엇을 규제하는가, 이걸 공부한다고 이해하시면 너무나 간단하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요, 처음에는 큰 그림부터 이해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지구단위 계획은 서울시의 전부에 만든다? X. 도시계획에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이 있다? 들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뭐라고요?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계획의 상위계획인 거지. 도시계획이 되려면 우리 서울시 관할구역, 우리 고양시 관할구역보다 만드는 계획이어야지만이 그게 뭐가 된다? 도시계획이 될 수 있는 거겠죠. 알겠습니까? 항상 계획은 그 지위, 아래에 있는 계획은 위에 있는 계획에 부합하게, 그렇지 않으면 위에 있는 계획이 우선한다 라고 하는 부분, 지역적인 범주 이해하시면 좋아요. 요즘에 좀 한참 또 주변에서 무슨 뭐 김포시를 또 뭐 서울에 뭐 편입을 해서 뭐 메가시티를 만드니 뭐니 아주 쌩치랄, 아니 뭐야, 난리를 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어디 사냐면 제가 여기 살아요. 안양의왕 이쪽에, 여기 이쪽에. 근데 여기도 지금 뭐라 다 과천까지 포함해가지고 다 뭐다 서울시에 포함을 시키니, 제가 봤을 땐 그 메가시티 들어가는 서울시가 이만해지겠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이게 균형 맞춘가 맞나요? 요즘 시기에 약간 좀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요즘에 좀 이슈긴 하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좀 참고 좀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체계도에서 내용에서 우리가 첫 페이지부터 가볼게요. 봅니다. 그럼 윗부분에 보시면요, 금방 설명드린 거. 그럼 봐요. 도시에 대한 부분에 계획을 만든다고 나와요. 이렇게 보시면요. 도시계획은 일단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계획하죠. 그럼 도시계획은 뭐랑 뭐가 있어요? 도시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하죠. 시작.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은 여기 기본계획이라는 것과 관리계획 구분하겠죠.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은 종합계획이고 관리계획을 만들 때 지침을 주죠. 스케치하는 거니까. 그리고 기본계획에 맞춰서 뭐 하죠?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규제를 가한다는 걸 배우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서울시라는 동네에서 우리가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을 해서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만든다면 도시관리 계획으로 뭐 하죠? 설치 정비 개량을 위해서 계획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결정된 걸 뭐라 부르죠?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이란 말을 써요. 그럼 여러분, 도시계획 시설이란 말 길게 좀 얘기해 볼게요. 도시라고 나오면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만들어서 결정된 기반시설. 그러니까 A란 자의 토지를 뺏어다가 B란 자의 토지를 뺏어다가 도로나 학교 같은 걸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획하지 않죠. 계획하지 않으면 이런 A, B의 토지를 강제로 뺏어다가 규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해하자? 계획이 나오면 규제를 가하는구나. 그런데 이런 도로가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는 무슨 뭐 고양시가 있고요, 무슨 파주시가 있고요, 여러 도시에 걸려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도시에 걸려 있는 길은 뭐라 부른다? 기반시설 중에서도 광역시설이라 부르는 거고, 그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뭐 하기 위해서
정비하기 위해서 정하는 걸 광역계획권이라고 하고,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뭐다? 바로 광역도시계획이 되어져요.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의 정의가 나올 때 가장 잘 물어보는 질문이 뭐냐면,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인데 자꾸 뭐라고 나와? 관할구역이라고 나와요. 문제에서는. 관할구역은 뭐가 됩니까? 도시계획이 되어지겠죠. 관할구역에 만드는 계획이면 이건 도시계획인 거고, 그 다음에 광역계획권에 만드는 계획은 뭐다? 광역도시계획이 되어지겠죠. 그렇죠? 계획이 나오면 의대 만드는데, 의대 시작. 계획이 나오면 뭐라고요? 의대자, 의대 만드는데 라고 내용 등을 이해해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국가 상대로 만드는 계획은 뭐라 부른다? 국가계획이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도시를 관리하기 위한 계획 중에서 뭐가 되죠? 3번처럼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이 있고, 그리고 일부에 만드는 도시관리 계획 뭐라 불러? 지구단위 계획. 이 도시관리 계획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부동산 공법의 패턴이다. 솔직히 말하면 요 도시관리 계획이란 내용이 있죠. 요 도시관리 계획의 내용, 요거를 공부하려고, 이거를 만들기 위한 계획을 공부하려고 상위 계획인 기본 계획도 공부하고 광역도시 계획도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 때문에? 도시 계획을 공부하려고. 결론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그럼 봐봐요. 도시를 뭐하죠? 계획하자라고 얘기했어요. 서울시란 도시에서. 그러면 요 도시관리 계획 가지고 과연 뭔가? 라는 거를 그림으로 표시한 게 화살표를 보시면 밑으로 가서 아까 봤던 여기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게 밑에 그림이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래를 같이 보시면 뭘 이해하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 번 더 얘기할게요. 도시관리계획을 한 번 더 성의 있게 길게 얘기해 보면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규제코자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요 그림 동그라미 안에 있는 걸 이해하는 게 공법의 대부분이다. 보통 60%쯤 된다고 얘기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럼 봐요.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뭐라 했어요? 도로 등에 대한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한다. 이거죠. 그러기 위해선 토지 소유자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A라는 자 토지 규제한다.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하자. 뭐라 불러요? 도시군 계획시설. 한 번 더. 도시계획시설의 도시는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된 기반시설이고, 이걸 설치하기 위한 뭐다? 사업을 도시계획 시설사업이란 말을 쓰게 됩니다. 시작.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작. 도시계획 시설사업. 됐죠? 그러면 이 사업은 제가 저저번 주인가 배웠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요거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 사업 배우고, 또 불과 며칠 전 배운 게 뭐죠?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서 이렇게 뭘 만드는 거? 신도시를 만든다고 하는 도시개발 사업을 배웠습니다. 신도시 만드는 토지구획을 정리한다는 사업, 도시개발 사업이죠. 그리고 그 도시개발 사업이 바로 뭐다? 오른쪽에 따로 법이 있는 게 도시개발법이에요. 그렇죠?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뭐다? 따로 법을 만든 게 오른쪽에 뭐다? 도시개발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게 체계가 되어지는 부분이겠죠. 결론적으로 오해하지 말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걸 공부한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여서 일단 규제를 하는 거야. 그런데 그 구체적으로 얘를 규제하는 건 따로 오른쪽에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따로 배운다 이 얘기인 거야. 그럼 어디가 얼로 가는지를 알면서 내용을 봐야지만이 안 헷갈릴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됩니까?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하는 사업 중에서 왼쪽은 뭐가 되는 거야? 가만 놔둬. 넘기지 말고. 복잡하니까 정비사업인 거예요.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 시작.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하는 거, 이거를 두꺼봐 헌집 줄 테니까 새 집을 주지 않겠니? 라고 한 거예요. 이걸 정비사업이라고 합니다. 해봐 말이에요.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 시작. 이따가 또 한 2, 3교시, 2교시쯤 또 할 겁니다.
세 가지가 있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이 있어요.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이것도 따로 법이 있어요. 펼치지 마세요. 골치 아프니까 왼쪽엔 정비법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그럼 봐요. 요 세 사업을 한꺼번에 우리 뭐라 부르죠? 바로 도시군 계획사업이라 불러요. 세 사업을. 그러면 도시계획사업 길게 얘기해봐요.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하는 사업. 이를 뭐라 불러? 도시계획사업. 그럼 도시계획사업은 세 가지. 뭐?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 있고 개발 사업이 있고 정비 사업이 있어서 세 사업을 뭐라 부른다 우리가? 도시계획 사업이란 말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솔직히 뭐라 했어요 제가?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서 4문제가량, 개발 사업 6문제, 정비 사업 6문제. 이것만 거의 몇 문제입니까? 16문제가량이 나와요. 그러면 도시계획 사업 이 세 가지만 잘 봐도 뭐가 되죠? 40점이에요. 우리 목표가 몇 점이에요? 일단 40점이라도 어떻게든 커버하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공법 꽈락 나와서 시험 안 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40점이 안 돼가지고 40점이면 우리 수음이 안 가요 뭐예요? 가도 와도 저질에 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가 맞으라고 이렇게 애를 쓰는 거야. 왜 그렇다? 워낙 많아서. 이게 어렵다기보다 많아서 그래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부동산 공법은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코자 하는 게 뭐냐?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거를 하나 확인하는 게 부동산 공법의 60, 70%다라는 겁니다. 이걸 먼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세부능에 암기할 수 있겠죠. 그럼 다시 얘기해요. 11, 12월은 암기하는 시기가 아니에요. 여기는 흐름 파악하고 스토리 기억하시고 용어 정도 외우는 거지 그 이외의 것을 작년에 보던 자료 보면서 외우려고 애쓰시는 건 잘못된 행동이에요. 지금은 뭐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뭐다? 어떻게 베이스가 깔려있고 내가 그동안 뭘 몰랐는가 라는 거를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또 후회를 안 해요. 그렇죠? 지금 또한 30분 됐더니 아주 상태가 안 좋아지고요. 무섭게 막 하시는 분들이 눈 떠보세요. 이렇게 해서 팔 들고 목 좀 돌리고 아우 일요일도 못 쉬고 나와서 고생하시고 많아요 진짜. 잠도 못 자고 아침부터 와가지고 엄마 아빠 어디 가냐고 아침부터 그러고 앉았고. 그렇죠? 아니 우리 애들도요 애기 때는 주말에 나가면은 일요일에 어디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일요일인데 놀아야지 이랬는데 이제 중학교 가고 이러니까 어디 가냐 물어보지도 않아요. 나가나 보다. 그렇죠? 와서 나를 반길 때는 한 가지밖에 없죠. 돈 달라는 거죠. 다른 거 없어요. 요즘 돈도 현금으로 안 받아요. 송금해 줄 알았지? 이러고 끝이야. 안 해줘. 어쨌든 그러면 도시계획 사업의 세 가지가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한 내용이고 요 정가운데 그림을 필두로 보다 내용 등이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봐봐 또 하나.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 때 시작.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 때 그러면 이와 같이 도시계획 사업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 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토지 이용 규제예요. 토지 이용 규제를 위해 가지고 우리가 뭐하죠? 토지 용도를 정해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용도 지역에서 어떤 건물을 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해줘요 기본적으로. 만약에 여러분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토지의 용도를 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 누구나 지토지에 건물 짓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면 나무 한 그루 없는 땅이 대부분이겠죠. 그럴 수는 없으니까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 때 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토지의 용도를 정한다는 거예요. 요 정가운데 요 그림은 그림책에 12페이지 있는 거예요. 그림책으로 보시는 분은 12페이지 보세요. 그렇죠? 책에도 없는 분들은 봐봐요. 그러면 토지 용도 지역에 대한 부분에 토지의 이용 규제를 한다. 물어볼게요. 도시지역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한다. 이게 지금 도시관리계획이야. 계세요. 뭐라고? 지금 이게 뭐라고요? 도시관리계획이라고 지금 이게. 다시 얘기할게요. NG. 뭐라고요? 그러면 농림지역은 도시 기본계획으로 계획하여 승인받는다. X. 관리계획으로. 이해 가십니까? 내가 이 붙들고 다 답을 불러주는 거니까 보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오해기. 그럼 봐요. 자연환경 보존지역의 지정은 광역도시 계획으로 계획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걸 말도 안 되는데 지문을 보면 헷갈린다니까? 그렇죠? 이 그림은 뭐야? 맨 위에 국토계획 및 이용법률에서 관할구역에 만드는 도시계획 중에서 도시관리계획을 내가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란 말이야, 이게 지금. 그러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서 토지 이용 규제를 가할 때 첫 번째 뭐라고 나오죠? 용도 지역부터 언급이 되어지는데 외울 때 뭐라 배웠어요? 도관농자, 용도 지역, 중복 안돼. 용도 지역은 네 가지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4대 용도 지역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관농자, 용도 지역, 중복 안돼. 그리고 도시 지역은 다시 몇 가지? 네 가지로 분류해서 주상, 공록, 도시지역. 시작. 주상, 공록, 도시지역. 도시지역 옆에 주상, 공록이라고 부기해 보세요.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이야. 그래서 우리가 1년 내내 외우죠. 주상, 공록, 도시지역. 이래 놓고도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이 아니다. 그러면 그러든가 이러고 앉았단 말이에요. 녹지지역 도시예요. 그렇죠? 녹지가 도시에 왜 필요한 거예요? 주상공에 숨통을 틔워주려고 필요한 거거든요. 녹지는 절대 도시니까 혼동하시면 안 돼요. 한 번 더. 도관농자. 이거 되게 밝고 경쾌하게 해야 돼요. 시작. 도관농자, 용도지역, 중복안대, 주상공록, 도시지역이라고 한 세트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근데 처음 오신 분도 계시니까 왜 용도지역은 중복되면 안 될까? 사람으로 본다면 남성, 여성 같은 게 용도지역이에요. 남성이면서 여성의 신체구조를 가지고 있다? 불가능해요. 그렇죠? 어렵게 바꿀 수는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용도지역은 뭐다? 아, 사람으로 본다면 성 같은 거예요. 토지는 뭐예요? 네 개 성이 있는 거죠. 도관농자라고 하는. 그렇죠? 도시는 주상공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겹칠 수는 없는 거죠. 중복은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럼 물어보죠. 도시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지역과 중복해 정할 수 있다? 아주 그럴듯합니다. 택도 없는 소리야. 이 말은 남성이자 여성일 수 있다. 이거와 같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용도지역의 기본적인 분류. 이 12페이지 그림책에 있는 요 관리계 그림만 잘 이해해도요. 공법은 반 이상 끝난 거예요, 사실은. 이걸 이해 못하니까 지문이 안 풀리는 거예요. 절대로 얘기하건데 이 중개사 시험 옛날처럼 그냥 외워서 풀 수 있는 지문이 아니에요. 지금은 뭐다? 이게 왜 그런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다? A는 B고 B는 C고 C는 D고 이렇게 단답형의 지문들 안 된다고 이제는. 뭔지 알고 응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지문을 풀 수 있어요. 그럼 봐봐요. 지역만으로 규제를 완성할 수 없어요. 시작. 지역만으로 규제를 완성할 수 없다.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자. 시작.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자. 이를 뭐라 불러? 용도 지구라고 불러요. 지역만으로 규제를 완성할 수 없으니까. 옛날에 제가 첫 주 수업할 때 뭐라 했어요? 도시지역에 토지가 있었는데 도시지역에 뭐가 있었다? 이와 같이 문화재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도시지역의 제한만으로는 문화재를 보호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뭐가 되죠? 용도 지역만으로 행위제한을 완성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요 동네에다가 역사문화 환경의 보호지구 이런 걸 정하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도시지역이어도 문화재를 함부로 철거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서 뭘 정한다? 아하, 용도 지구라는 걸 지역 위에 덧대 정하게 됩니다. 규제를 추가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럴 때 용도지구의 종류는 뭐가 됩니까? 취재진의 보고에 의하면 경복궁에 화재가 발생했답니다. 이유는 용도지구 때문에. 그렇죠? 뭐라고요? 취재진의 보고에 의하면 경복궁에 화재가 발생했대요. 이유는 용도지구 때문에. 근데 외우면 뭐래? 뭔지 알아야지. 봐봐. 취락지구, 재진, 특정용도 제한지구와 개발진흥지구.
제가 왜 특자랑 개자를 안 땄냐면 특자, 개자 겁나게 많아요. 구분이 안 돼. 그래서 특정용도 제한지구는 제, 그리고 개발진흥지구는 진, 이렇게 해서 구분이 돼요. 그러면 취재진의 보고, 보호지구, 고도지구, 보고에 의하면 경복궁에 경관지구, 복합용도지구, 화재가 발생했대요. 알겠습니까? 그 얘기. 요즘에 그 경복궁에 무슨 뭐 한복 같은 거 빌려 입으면 입장료 안 받는다고 하더만. 나 한번 가서 그 상감마마 복장 입어봐야 되겠어요. 상감마마, 그쵸? 요즘 나오더만 뽀로삐 와가지고. 봤어요? TV? 공부도 안 하고 TV도 안 보고. 어쨌든 그런 내용에서 용도 지역 지구를 봤는데, 그러면 지역하고 지구만으로도 규제가 완성이 안 된다면 지역 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는 게 바로 뭐죠? 용도구역이에요. 뭐라고요? 용도구역. 지역 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자. 그러면 지역 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 용도 지구를 정하는데, 용도 지구의 종류는 용도 구역의 종류는 구역은 제수시도 입입니다. 용도구역 정할 때는 제수시도 입이다. 시작. 용도구역 정할 때는 제수시도 입이다. 지역지구만으로도 제한이 완성이 안 되면 지역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 구역을 정하는데, 구역을 정할 때는 제수시도 입이다 라고 해서 5가지 용도구역이 있죠. 기억나세요? 제는 개발 제한구역의 제. 시작. 제는 개발 제한구역의 제. 수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수. 시는 시가화 조정구역. 도는 도시자연공원구역. 그렇죠? 이분 입지 최소구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용도구역 정할 때는 뭐다? 제수시도 입이다라고 해서 5가지 용도구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 상관관계를 여러분 간단히 얘기해 주면 이래요. 상관관계는 일단 바닥에 베이스에서 용도 지역이라는 걸 깔아놓으면 지역에 뭐가 된다? 1차 옵션으로 용도 지구를 정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지역 지구의 제한에 2차 옵션으로 뭐가 된다? 용도 구역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구나. 베이스는 저기 깔려 있는 거고, 그 위에 지구의 1차 옵션, 구역의 2차 옵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이제 개별적으로 본진도 들어가면 또 하나하나 배울 텐데, 일단 종류는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한 번 더 물어볼게요. 개발 제한 구역은 도시 기본 계획으로 정하죠? 또 헷갈려 지금 또. 뭐라고요? 이 그림이 지금 도시관리 계획이라고. 도시관리 계세요. 거기 봐봐. 뭐라고? 이 그림이 도시관리 계획이야. 그렇죠? 다시 물어봐요. 취락지구는 국가계획으로 정한다. 아니에요.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는 거예요, 이거. 그렇죠? 그래서 오해하지 말 거,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중에서 국가계획 아니고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여 정하는 게 이 그림이라고 지금. 그러면 다시 얘기해요. 도시관리계획은 뭐라고요?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규제코자 하는 거. 제발 이 단어 좀 머릿속에 넣어놔요. 오늘 집에 가기 전에 책에도 정 가운데 도시관리계획 그게 뭔지만 다 외워도 너무나 훌륭해요. 그렇죠, 여러분? 또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 때, 이와 같이 서울시라는 동네에 일부란 동네가 있었어요. 서울시라는 동네에 뭐다? 일부. 그러면 서울시 일부에 대해서 뭐 서초동 일대 등등등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 동네에서 앞으로 도로 등의 기반 시설을 어떻게 설치, 정비, 개량할지, 그렇죠?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 용적률, 높이의 최고 최저한도, 요 동네만의 특별한 도시관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그 서울시라는 동네의 어디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 즉 관할구역의 일부에 대하여 만드는 계획이 뭐냐면 이걸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구단위 계획. 그렇죠? 일부란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고요. 지구단위 계획은 그 도시의 일부에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재개발, 재건축 단지 많이 있잖아요. 가보면 다
거기만의 지구 단위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요 동네 사업에는 아까 얘기했죠? 스타벅스 못 들어오게 하겠다. 서민 상생을 위해서. 그럴 수 있고 목욕장 못 짓게 할 수 있다. 그럴 수 있어요. 아무리 상업지역이어도. 이게 바로 뭐다? 지구 단위 계획인 거다. 일부에 만드는 뭐예요? 도시관리 계획. 이게 뭐다? 지구 단위 계획. 그럼 물어봅시다. 이 도시관리 계획은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칩니까? 그래서 미치죠. 그렇죠? 재미없네. 뭐라고요? 어쨌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내 재산 가치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과거에 심지어는 뭐가 되죠? 내 토지에 있는 건물에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현재 10억인데 부시고 주면 20억이 되어져요. 그러면 굉장히 민감하겠죠? 우리 동네에 어느 정도의 뭐 공원을 만들지, 어느 정도의 학교를 만들지, 뭐 등등등, 또 얼마나 위로 올려질 수 있을지 없을지 등등등, 이거에 대한 부분이 굉장한 분쟁과 뜨거운 감자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도시관리 계획 이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봐봐, 일반 국민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계획으로 봅니다. 그럼 이 계획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다? 이 계획이 언제 효력이 발생하냐, 언제 효력이 실효하냐, 이런 것도 언급이 되어 있고, 너무나 중요한 거, 이 계획을 만들어주세요 플리즈라고 제안을 할 수도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관리 계획 첫 번째 내용인 거예요. 일반 국민에 뭐다?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소송 제기 가능해요. 실효 발효에 대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효력 발생에 대한 부분은 보면 이렇습니다. 실효만이 아니라 언제 발효, 언제 효력이 생기냐는 거죠. 그러면 발효, 실효에 대한 부분에 효력과 관련된 부분도 언급이 돼 있고, 당의 계획 좀 만들어주세요라고 제안할 수도 있고. 근데 하나 물어봐요. 앞에서 배웠던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은 이런 내용이 있어 없어? 없죠. 광역도시계획은 그 관련된 지자체들, 도시기본계획은 우리 도시 자신, 내부적인 규제를 하는 것이지 일반 국민에게 규제를 가하기 위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의미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어볼게요. 도시기본계획에 승인이 났어요. 그를 이유로 주민은 제한할 수 있고 소송 걸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승인이 나면 효력 발생은 언제 돼요? 규정 없어요. 그렇죠? 왜? 우리에게 관련된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계획일 때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럴 때 가장 시험 잘 나오는 거, 요번에 34회에서 유일하게 도시관리계획 내용 중 문제가 나온 게 이거예요.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만들어주라고 뭐 할 수 있다? 제안할 수 있다. 솔직히 말할게요. 도시관리계획의 본 내용에서 가장 문제가 잘 나오는 게 뭐냐고 물어본다면 주민의 입안 제안이에요. 그렇죠? 뭐라고요? 주민이 관리계획을 만들어주라고 제안할 수 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죠. 하지만 여러분 주의하실 거 봐봐요. 요 동그라미 안에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드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 물어볼게요. 아, 저기요. 서울시장님, 내 토지가 자연환경 보전지역인데요. 도시지역으로 좀 바꿔줘봐요. 라고 제안할 수 있다. X. 이게 인정되면 용도지역 정할 수가 없어요. 다 제한할 거 아니겠어요? 도시지역으로. 이렇게 봐요. 엄지 세우고 뭐라 했어요, 제가? 봐봐요. 나만을 위한 제한은 안 돼요. 엄지쳐. 나만을 위한 제한은 안 돼요. 우리를 위한 제한만 가능해요. 한번 해봐봐요. 눈 뜨면서 우리를 위한 제한만 가능해요. 이게 액션 완료 할 때 해야지만 좀 덜 졸려요. 알았죠? 뭐라고요? 나만을 위한 제한은 안 돼요. 우리를 위한 제한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만들어주세요 제한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주세요 라고 제안을 해요? 나만을 위한 제한이잖아요. 안 돼요. 그러면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제한이라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기반시설 설치. 가장 대표적인 게. 기반시설 해주세요. GTX, ABC, D도 만들어주세요. 뭐 등등등. 이 제한은 우리를 위한 제한인 거거든요. 기반시설 관련된 거. 그러니까 또 뭐가 되죠? 지구 단위계에 관련된 것도 소규모지만 우리를 위한 제한인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오늘 두 가지만 외워주면 총 5가지긴 한데 기반시설과 지구 단위계에 관련된 것 등은 주민이 계획을 만들어주라고 제안할 수가 있다. 요번에 34회 문제에는 그 제한 사유가 아닌 걸 물어봤거든요. 답이 이거였어요. 시가와 조정구역에 대한 부분을 주민이 이반 제한할 수는 없거든요.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해 주세요. 해제해 주세요. 제한할 수 없어요. 이해갑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제한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문제가 나왔던 게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과거에는요. 봐요. 지역이나 지구나 구역이나 이 지역지구 구역은 제한이라는 거를 전혀 인정을 안 했어요. 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거라 봤거든요. 토지 이용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거로 봤으니까. 그러다가 세상이 변해가면서 좀 배정이 됐는데 봐요. 용도 지구 중에서도 아까 얘기했죠. 취재진의 보고에 의하면 경복궁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근데 용도 지구는 원래 제한이 안 되는데 봐봐. 개발진흥지구 중에서 산업 유통개발진흥지구는 제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한을 허용하는 걸로 신설됐고, 그죠? 그리고 용도구역 중에서도 원래 제한이 안 되지만 입지규제 최소구역 관련된 부분만큼은 제한할 수 있도록 조문이 신설됐어요. 그래서 지역을 제한하는 건 전혀 인정이 안 되고, 그렇죠? 지역은 남성, 여성이니까 안 되고, 그렇죠? 뭐다? 그 위에 지구 중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와 구역 중에 입지규제 최소구역만 주민이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올해 지나간 34회 문제는 시가와 조정구역에 대한 부분이 나와서 제한이 안 되는 사유였기 때문에 물어봤던 거죠. 한 번 더 얘기하면 제한은 나만을 위한 제한은 안 되고 우리를 위한 제한만 가능해요. 그러면 우리를 위한 제한이란 말이 뭐예요? 공익상 플러스 공공복리 증진에 플러스 되는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정리한 게 어디죠? 바로 왼쪽 밑에 이 내용인 거예요. 금방 봤던 거 뭐라 했어요? 일단 기반시설, 지구단위 계획, 그리고 개발진흥지구인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그렇죠? 그리고 밑에 입지, 규제 최소구역. 입지, 규제 최소구역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얘기할 텐데 행위 제한을 대체하기 위한 경우도 제한은 가능해요. 그렇죠? 제가 이번에 기초이론 할 때는 이거 아래 거 얘기 안 했는데 말 나온 김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의 관리 계획의 위반 제한은 총 5가지인데요. 봐요. 일단 기지산에 올라요. 어디 가요? 기지산에 올라요. 그리고 대체할 때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입해가지고 대입을 봐요. 우리는 수능 아니었어요? 대입 학력고사였지 우리 때는. 그렇죠? 그럼 봐. 기지산에 올라 대입을 보고서 제안합니다. 쪽팔려. 시작. 기지산에 올라 대입을 보고서 제안합니다. 처음에 그런 말들 많이 해요. 제 수업 들으면 오글거려요. 이런 말 되게 많이 하는데 하다 보면 괜찮아요. 그렇죠? 그리고 너무 웃기는 거는 가만히 있으면 자꾸 환청이 들려요. 그렇죠? 자꾸 산에 올라가야 되고 정발산 아니에요. 기지산이에요. 알았죠, 여러분? 어디에? 기지산에 올라서 대입을 보고 제안합니다. 기반시설, 지구단위 계획,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행위제한 대체, 입지 규제 최소구역 5가지예요. 알겠습니까? 그게 제한 가능한 거고요. 여기서 동의 여건부는 뭐라 이해할 수 있죠? 기반시설 관련된 것만 5분의 4 동의. 나머진 다 얼마? 3분의 2. 뭐라고요? 기반시설 관련된 것만 얼마? 5분의 4. 나머진 다 3분의 2니까 동의는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나머지 내용도 다 나중에 그림책 보면서 12페이지 볼 때 또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12페이지를 관심을 가질까요? 너무나 중요하다고요. 전체 체계의 정중앙에 뭐다? 존재하는 게 이거거든요. 도시관리계획. 그렇죠? 이걸 이해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그럼 봐봐요. 한 번 더 물어볼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뭘 얘기하는 거다? 국토를 계획하자. 계획이란 뭐라고 이해하자고? 그렇지. 이제 많이 발전해서 규제. 그러면 국토를 계획하자 뭐 하려고?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걸 정한 법률이 국토계획법이고 그 중에 뭐다? 국토를 직접 계획하는 건 어려우니까 서울시 등의 도시를 대상으로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를 하고 그렇게 만드는 계획이 뭐다? 도시계획이다. 전국의 120여 개 도시마다 도시계획을 만들면 그게 뭉쳐져가지고 결국은 국토가 된다. 즉 국토의 기초 단위인 우리는 도시계획을 1년 내내 배운다. 그러면 도시계획은 뭐랑 뭐?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으로 구분되어지는데 관리계획에 대한 부분이 거의 핵심인데 그 도시관리계획이 바로 어디 있다? 밑에 그림에 나와 있는 요 그림이다. 그렇죠? 그럼 도시관리계획으로 뭘 규제코자 하는가라는 걸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일단 첫 번째 도시관리계획 내용 중에 도시계획사업 한 덩어리 요거 배우는 거하고 토지 이용 규제를 위한 뭐가 된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한 덩어리하고 또 일부에 만드는 뭐다?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걸 배우면 사실은 이 그림은 끝나는 겁니다. 거의 이것만 8주 수업하면 6주를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만. 그렇죠? 이 끝나고 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건축법, 주택법, 농지 배우고 끝나는 거야. 진도가. 그렇죠? 그 얘기. 그럼 이와 같은 도시관리 계획에 의한 결정고시가 되면 너무 중요한 거 효력은 언제 발생하냐. 시작. 효력은 언제 발생하냐. 점점 눈이 촉촉해지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 다 했어. 그러면 효력 발생 시기 이것만 한 5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건 그렇지 않지만 도시관리 계획은 언제 효력이 발생하냐. 이유는 요 A한테 A 토지는 도로가 될 거야 앞으로. 그럼 도로가 되는데 A한테 A는 이 도시관리 계획의 결정을 알 필요가 있어 없어? 알아야지. 그렇죠? 그럼 언제 효력이 발생해야지 A한테 침해를 안 주겠느냐? A가 알 수 있을 때. 모르는데 발생하면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알아?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형도면을 만들어서 고시해 줘야 돼요. 야, 네 토지가 이렇게 말이야 도로 부지가 될 거야. 도시계획서 결정고시가 됐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라고 지형도면을 이렇게 그려줘요. 고시를 해줘요. 그래야 발생해요. 그렇죠? 절대 오해 말 건 효력 발생과 관련된 부분에는 뭐가 안 들어가? 그치. 여기는 다음 날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사실. 지형도면 고시한 날. 시작. 지형도면 고시한 날. 왜 그려준다고 지형도면을? 그래야지 A가 알잖아. 내 토지에 어떤 일이 앞으로 벌어질 거고 내 토지의 용도 지역이 뭐고 지구가 뭐 구역이 뭔지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효력이 발생한다. 지형도면 고시한 날. 그리고 절대 다음 날 나오면 안 된다. 그리고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지적이 뭐예요? 지목, 지번처럼 이렇게 그렇죠? 토지에 대한 표시를 해놓은 상태. 이걸 지적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것처럼 산 2-43 임야 이런 식으로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만들어주면 지형도면 고시한 날 효력은 발생한다. 그럼 어떤 분이 그럼 이거 어디 가서 확인하는데요? 요즘에는 그냥 스마트폰으로 그냥 토지 이음이라고 치면요. 뭐라고요? 토지 이음 쳐보면 여기 앱이 하나 떠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거. 그럼 들어가 집어치면 다 나와요. 그렇죠? 거기서 어떤 상태로 관리계획이 만들어졌고 뭐가 됐는지 나중에 많이 보게 될 거예요. 허지 중개할 때. 알겠습니까? 토지 이음이라고 EUM. 그렇죠, 여러분? 그냥 한글로 치면 나옵니다.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관리 계획을 만들어서 효력이 발생했다. 근데 봐봐요. 만약에 세월이 흘러가서 20년이 지났어요. 도시계획설의 결정고시가 됐는데 세월이 지나 20년 지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20년 지난 날 다음 날 도시계획 시설결정고시는 실효됨을 간주합니다. 한마디로 실효되는 걸 간주할 때는 다음 날이 있어요. 하지만 효력의 발생은 다음 날이 없습니다. 지형도면 고시한 날 발생하고 세월이 흘러가서 20년이 되면은 다음 날은 실효하잖아요. 시작. 세월이 흘러가서 20년이 되면은 언제? 다음 날은 실효하잖아요. 도시계획서의 결정 실효가 20년이에요. 정말 잘 나와 이것도. 어쨌든 발생은 지형도면 고시한 날이고 효력을 잃는 걸 간주할 때는 다음 날이 붙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도시관리계 그림을 이해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부분만 일단 2페이지 설명드린 겁니다. 오늘 수업은 그리고요. 우리가 50분씩 해서 4교시 할 거예요. 2시 끝날 거니까 쉬었다가 연결할게요.